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86장 뭐냐? 무안에서 장흥 부영사로 배상옥이 찾아오다. 좋다. 무안 알죠? 무안. 예. 나는 또 무안이 또 뭔 국제공항이 무엇이 있다 뭐냐 어렴풋이 듣기만 했죠. 그리고 또 뭐 양파가 쪼고 있는데 이 경호선사와 무안과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놀라움이고, 장흥 부영사, 장흥도 마찬가지죠. 또 부영사라는 절이 있다는 것도, 거기에 배상옥이 찾아왔더라. 자, 갑니다. 부영사는 연꽃이 부영산이에요. 부영사는 연꽃 형상의 산으로 불가에서는 부영화라 그러죠. 연꽃을 뭐라고 불러요? 부영화를 불교를 상징하는 귀한 꽃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풍수지리가들도 장흥 부영산을 연화 부수형이라고 명산으로 여겼으며 많은 예명을 갖고 있어 장흥 일대에서는 유명한 산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약조가 반타해가지고 약다산. 우리 경화선사가 장흥 부영사를 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약초꾼이잖아요. 우리 경화선사 약초꾼이요? 왜? 이거 피부병 하나 고치려다가 약초꾼이 돼버렸어요. 약초 전문사가 돼버렸고, 약초가 반타해서 약다산, 부처가 소설산이라고 해서 불령산.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게 이 부영사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경화선사가 거기 가셔서 부영사라는 글씨를 써주셔서 그게 그 비석으로 큰 비로 남아있더라고요. 경화선사 글씨를 새겨가지고. 오마이갓. 또 왜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러냐? 너 이리 와.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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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이 새끼야.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어이씨. 아무 짓도 안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지나가야지. 그래서 불령산이라고도 한다. 또 있어. 이름이 많아. 토리 많다해서 석다산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용산면의 지명도 원래 장흥의 남쪽이라 해서 남면 또는 남상, 남하면 등으로 불렸으나 1936년에 부용산에서 따온 용산면을 고쳤을 정도로 거기는 연꽃과 관계가 깊다는 거죠. 즉 이러한 지명과 명산의 지기를 받은 장흥 지역에서는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는데, 장흥 중에서는 또 장흥 부영사보다 더 유명한 게 있죠. 갔는데 보림사, 장흥 보림사는 또 우리가 그 구산선문 중에 하나 속하죠. 장흥 보림사가, 그죠? 그러나 이곳은 1894년 나오네. 1894년 하보농인 농민전쟁 시 전봉준 장군과 쌍봉을 이룬 이방인 장군을 따르는 이곳 장흥인들이 최후 격전지로 장흥 석대들 전투에서 패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장흥에서 또 배상옥이도 오고, 배상옥이는 무안이고 여기는 이방인이고, 이방인 장군이 전봉준 장군과 쌍봉을 이룰 정도로 대단하게 그것을 위력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자, 동학농민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뭉클. 이곳 부영산으로 들어와 끝까지 항거하자 일본군과 관군의 포위에 의해서 전멸당한 피 맺힌 한을 간직하고 있는 한이 서린 역사를, 그 부영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전투가 벌어져갖고 관군이 몇 명이 죽었대더라. 몇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마침 부영사를 찾아갔는데 누가 제공을 해줬어요. 부영사에 가면 경호선사 글씨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법스님이랑 3명인가
갔는데 마침 죄를 지내고 있어. 이게 뭔젠가 했더니 동학농민혁명 그 영가들 위령제를 다 안 해.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뜻밖의 위령제를 지내고 또 뜻밖의 영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아이고 이게 다 버려. 아주 그냥 생생해. 그래서 이곳에서 경원은 무안의 장군 배상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의 모사를 위한 장소로 전봉준과 배상옥이 만나기에는 중간 지점으로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배상옥 부군은 올라오라고 그러고 전봉준 군은 내려오라고 그러고 경호선사는 부영산이니까 가서 부영산 써주시고, 경호가 이들을 주선하여 이거 부영사로 만남의 장소를 정하였더라. 사실 경호와 배상옥의 인연은 언제서부터? 배시녀 있잖아요. 배시녀 사리부도.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 경호선사가 계실 때 그 배시녀가 그 동네로 시집을 와가지고 죽었어요. 천장암을 자주 다니다가. 그래서 부도를 만들어주죠. 1883년. 1883년 개미년이니까 경호선사가 1805월이라고 써있거든요. 1885년에 하산하시니까. 예. 경호가 천장암에서 부임장하고 있을 때는 바야로 1884년 개미년 5월이더라. 경호가 동학사에서 대우를 성취하고 이듬해 천장암으로 건너와 1년 반을 부임하고 1882년 5월에 오도가를 얻고 대중의 전등년을 공포하였으니 1882년이 아니고 1년이더라. 그거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때쯤으로부터 장보 일대사를 해결한 자리선성 경호는 매일매일 한가로운 자유인으로 살고, 그나마 이때가 경호선사가 가장 한가롭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880년부터 85년까지 5년간 경호선사가 승려답게 사는 건 그 5년이에요. 천장암으로 넘어와서. 물론 동학사 18년은 경호선사에게 잊지 못할 거죠. 왜냐하면 9년 9년 강원 학승에 또 얼마를 했어요. 또 8년 강백을 했으니까 만 18년. 그래서 그것도 나름의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깊고, 그 이후로 대도를 성취하시고 천장암으로 넘어오셔서 1880년부터 85년 5월 하산하실 때까지 꿈같은 시간이죠. 그 사이에 제자 셋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 제자 셋이 경호선사를 꽃 피우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1881년에 5월에 오도가를 얻고 대중의 연원을 병파하여 전등연원을 뭘로 공포하였더라. 나는 명함회원으로 있노라 라고 했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가는 그때쯤부터 장보일대사를 해결한 대선성 경호는 매일매일 한가로운 자연으로 살고 있으니 이때를 당하여 천장암 단월은 지금의 신도로서 신심이 아주 출중하고 천장암에 많은 포시를 하면서 불사에 도움을 줬던 청신녀 배씨가 저 무안에서 요리 시집을 와가지고, 그 배씨의 남동생이 배상옥이죠. 그는 천장암 아랫동네에 고북면 장요리가 있었다 그랬죠. 이 고북면은 거기에서 무슨 창을 하는 사람이 출연했다고 하더만, 장요리는 기풀장 고요완료. 너무너무 깊고 깊은 장요리에 살고 있는 양반댁 김진사댁의 마님이었더라. 지난해 천장암 인법당에 천장이 뚫려 비가 새는 보수공사도 정신녀 배씨는 기꺼이 거금을 이사하여 생활이 넉넉하지 천장암 철집 살림에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인법당 천정 보수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 인법당이나 아니나 코딱지도 않은데 그냥 부처님은, 여러분 경호선사가 계신 천장암 인법당에 모셔있는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대웅전은 아니에요. 대웅전이 아니라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시지 못했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셔요. 아주 조그마한 관세음보살. 근데 아주 기품이 있죠. 인법단 천정보수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 마님 이번 불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경사 그러셨겠죠? 자,
마님께서 건선해 주신 공덕으로 이번 큰 비에도 부처님께서는 끄덕없이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라도 무안에서 멀리 중천도 이곳 충청도 땅으로 시집온 이래 줄곧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며 후덕한 인심을 자랑하는 부인이 있었으니 그분의 이름은 배상옥의 누이인 청신녀 배씨였더라. 그가 바로 배상옥의 고모되는 청신녀 배씨로 그동안 오랜 지병을 알아오다 부처님 공덕으로 몇 년간을 잘 버티다가 마침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하여 천장암에서는 그녀가 천장암에 보시한 그의 공덕을 기르고자 부도를 세우고 부도탑의 대력을 경화가 친히 새기어 천장암 뒷산에 보시니 경화사 친필로 쓰셨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부도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요. 지나가다 걸리면 보고 안 지나가면 모르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뒷산에 있어요. 저도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 가지고 그 경화선사가 그 만공을 데리고 자주 올랐다는 연암산 천장암 제비바위를 찾으러 올라가다가 그 배신의 사리부도를 발견했고, 또 사실은 거기를 그 연암산 천장암 제비바위를 올라간 이유는 전봉준 장군 시신을 찾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전봉준 장군 시신 찾으러 올라갔어요. 그래. 그러다가 뜻밖의 이 배상옥 이거 사리부도를 발견한 거죠. 배신이요. 그때 20살 어린 배상옥도 부친 배응채 진사를 모시고 이곳 천장암에 와서 보도탑에 하나하고 고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제막식에 통참을 하였더라. 아이고. 아이고. 이때 경화는 앞장서서 직접 부도에 글을 쓰고 제례를 성대하게 치러준 관계로 이미 이들은 일면이 있었던 것으로 배상옥과는 지중한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 배상옥은 이제 어엿한 31살의 청년이 되어 대장부가 되어서 무안의 장부가 되어 있었으니, 배상옥은 저 어렸어요. 그 전봉준보단. 그는 동농린 혁명을 보사하기 위하여 경화가 인편으로 전한 서가를 받고 경화를 만나러 이곳 비밀 은실처인 장부용사 암자로 엄밀히 혼자 찾아 스며들었더라. 어서 오십시오 장군. 오랜만이요. 네 스님. 그간 도체이랑 만강하시온지요. 네, 조금만 있으면 전봉준 장군이 이곳으로 올 겁니다. 얼마 안 있다가 전봉준이 말을 타고 부하와 함께 이곳 부용사에 출연하였다. 전봉준은 급히 말에서 내려 급히 응하면서 아이고 우리 스님 오랜만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도체 평안하셨는지. 네, 전장군 옥체 권한하셨는지요. 배장군도 별거 없으셨는지. 예, 전장군님 총아버리십니다. 이렇게 이들은 서로가 안면 있는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서로 옆잘 부분을 논의하면서 이곳 부용사에서 점심공양을 마쳤다. 전봉준과 배상옥의 다리는 경화가 이어준 것으로 역시 천장암에서 인연을 맺은 배씨마님으로부터의 인연은 그늘 시작된 것이다. 배상옥. 이 배상옥을 보면은 또 경화선사 아버지 송두옥이 생각나죠. 송희옥도 생각이 나고 송헌옥도 근데 맨 끝머리에 옥자 붙인 분들은 좀 범상치 않은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배상옥 이건 1862년 1894년 뭐냐 1855년이 전봉준이니까 55를 빼면은 7살 차이네. 그죠? 전봉준과 배상옥이 7살 차이고 경화선사와 배상옥이는 7살에 6살 더하면 13세 차이네. 딱 나오네요. 오 마이 갓. 1862년생. 1800 그러니까 62년생이지. 1894년 12월 24일 조선 말기 동학적주로서 본관은 달성이죠. 전라남도 무안 삼양면 대양에서 태어났더라.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달성 배씨다 이런 얘기구만.
달성배시여. 보치는 배응채. 동학농민군 활동하다가 무한사명만에서 어한수에게 체포돼 처형된 배규찬이 의 동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도 다 모두가 다 그냥 동학농민에 의해서 모조리 그냥 몰살을 당한 집안이죠. 배응채, 배규찬, 배상호, 배상오. 상자 돌림이구만. 아니 배상호하고 배규찬이가 상자 돌림이야. 불쌍해. 아이고. 당시 대양리는 대처의 저자와 같이 대격죽집이 있고 난장이 벌어지는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마여 몰려드는 곳 대양리. 신부는 평민에서 귀족에 전해지는 말로는 주변에 전해지는 말로는 기와지봉 대구 등의 풍경을 달고 살았을 정도의 살림 규모를 갖고 있는 중농의 집의 주지층이 등되는 양반급이었더라 이런 말에 누가 배상옥이가 특히 대양리는 달성배씨 오마이가 달성배씨는 집성촌이구만 또 이렇다니까. 집성촌이었으며 배상옥의 아버지 배응채는 2명의 첩을 둘 정도로 넉넉한 집안의 당당한 가풍이었더라. 무한의 동학농민 운동은 1862년부터 비롯됐다는 얘기죠. 그 농민운동이라는 게 원래 그 홍경량이 나는 1811년 정주에서 일어나잖아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그러니까 이미 1811년부터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94년까지 온 게 용하지. 1862년에 또 큰 진주 밀란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1862년부터 동양농민인데 진주 밀란도 컸지만 무안에서도 내내 1862년부터 일어난 거고요. 그것이 터지다 최고조에 달한 게 1894년 동학농민 그 혁명이 되는데 그것을 다 지켜본 우리 경호선사. 그 애는 특히 배상옥이 탄생한 대로 그는 마치 때를 기다린 듯 결국 동학농민 혁명을 위하여 태어난 인물이었더라. 1862년생이 배상옥이니까 배상옥이 그 무안에서 그 농민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배상옥이 이미 뱃속에부터 응애응애하면서 이 동학농민 농민운동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 당시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전국 70여 개 고을 중에서 전남지방은 무안을 비롯한 18개 지방에서 일제히 봉기를 했었죠. 굉장했죠. 여기도 밀란 저기도 밀란이 최고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 밀란 영화 만들었죠. 이때 무안에 박창흥 등이 국민농민들을 소집하여 진정서를 올리고 간에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감량에 들어가서 소를 올리는데도 도리어 잡혀서 태형을 받고 감에 이 천봉준 장군 아버지가 소를 올렸다가 그 조병갑이라는 놈한테 태를 태만 맞은 게 아니라 태는 그래도 안 주고 감옥에 갔어요. 장대를 맞아서 백장, 곤장. 우리가 태는 그냥 떼떼떼 그냥 재미로 치는 거고 곤장은 그냥 큰 걸로 그냥 그 엉덩이를 쳐서 곤장에 100대 맞으니까 죽잖아요. 장떡이 올라서. 대장도 유사 이렇게 됐죠. 그 형벌이 그지? 대장도 유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이렇게 시작된 무한농민운동은 부정에 대한 항의와 올곧은 정신은 배상옥이 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부신 활동은 1892년에 일어났었죠. 92년이니까 11월에 삼내 집회나 1893년 2월에 서울 집회 등에서 나타났더라. 배상옥은 1894년 고종 31년에 동학농민이 일어난 거죠. 3월에 여기서 전봉주는 1월 달에 일어났죠. 1월 14일인가 말목장터에서 이 배상옥에는 3월에 동학농민군으로 1차 봉기 때 해남 김춘두 등과 함께 고창 무장이죠. 무장. 우리 무장면에서 동음치 당내 당산마을에 집결해서 나원의 당산마을 고창. 당산마을이 뭐랬죠? 덕인이 나온 날이죠. 덕인. 그래서 그 경호선사의 작은아버지가 덕인 송독이야. 덕인 송독. 그랬죠. 그래서 당산마을에 집결하여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등과 함께 창문을 선포했더라.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또 부안과 정읍의 덕천면, 또 하항리, 또 그 다음에 황토연, 전투에서 관군에게 대승하고 전주성까지 밀고 들어갔더라 이 말이야. 근데 전주 화약을 맺고 일제 하산을 했는데 그때에
동학농민이 끝났으면 전봉준도 안 죽고 경호선사도 삼수갑자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이 광군놈들이 이거를 배신하죠. 배상옥의 세력은 무한의 동학대 접주로서 그 세력이 손아종, 전봉준, 김계남 등의 접주 세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클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상옥이. 이때 배상옥은 강력하게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에 직강소를 설치하고 그 무안군 청계면 거기가 그 배씨죠. 배씨들 또 집성촌이에요. 거기 바로 밑에가 저수지 마을이 있고 그것이 옆에가 바로 옆에가 그 약사사 교선사가 일으키라고 하는 무안에 그 무안보시오 성동마을 그 성동마을에서 거사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무안 공산. 아이고 내가 이놈의 공산만 생각하면 가슴이 쩌렁쩌렁해서 한 번 또 내가 써준다. 이 공산에서 이렇게 경허선사는 풍수지리에도 대박이요? 응? 풍수지리 저게 진압지지라고 하죠. 비보 진압지지. 아니 비보 진압지지라고까지 해놨는데도 안 하면 어떡하냐.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걸 해보니까 내가 이게 시절 인연을 잘못 만나서 잘못 태어난 것 같아. 경허선사를 좀 선양해 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맞닥뜨린 게 수덕사가 그 모양이야. 거기서 경허선사에 미쳐있는 그런 분이 계셨다면 경허선사 선양은 성공했겠죠. 그래서 경허선사도 재수가 없을라니까 무안공산에서 비보 진압지지에서 일으키라고 하는데 안 들어. 그러다 보니 쫄딱 망하잖아요. 이게 시절 인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한번 내가 해볼 테요. 지켜볼 테요. 그래서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에 직강소를 설치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했죠. 근데 이 청계면 청천리 여기에 찾아보니까 송두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누가 뭐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경허선사 장인이 아니래. 미쳤냐? 이름은 같더라고요. 송두옥이가. 저도 봤어요. 근데 경허선사 고향은 전주고 우동면이고 경허선사 아버지가 이미 1894년에 죽은 게 아니라 몇 년에 죽어요. 경허선사 8살 때 돌아가시니까 1849년에서 12를 보태면 얼마야? 1800 응? 8살 때 돌아가시니까 49에서 8살을 더하면 8, 26, 17 1800 아니 뭐냐 1849에서 8을 더해 57년 1857년 맞다. 그 57년에 경허선사가 청계사로 출가를 하거든요. 출가를 하는 애니까 그때 무렵에 경허선사 아버지가 이미 송도기가 죽었는데 무슨 청계면 청천리에서 그 저기 봉기한 그 동학농민 그 저기가 있다고 써있더라고. 송도기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 대화 안 되네. 대화 안 되네. 그만큼 송씨가 많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뭐 사발통문하고 이런 거 쓴 거 보면 송씨가 40몇 명이에요. 전부 다. 그 정도로 참 이 경허선사가 무진장 애를 쓰고 송도옥, 송이옥이 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니
그 배상옥의 눈부신 활력으로 1894년 3월에 백산 집회 때는 백산하시죠? 전라도 53개 고을 중에서 33개 지방의 동학농민군이 운집하였는데 기록에 남아있는 자료만 해도 참여한 지방 중에서 장년급이 가장 많은 곳이 무안이더라요. 이 무안이 보통이 아니에요. 경호선사가 일으키라는 무안에서 일으켰으면 좋잖아. 전봉준 장군 전화 받으세요. 이 속상해요 그냥 아주. 이렇게 대단한 무안을 놔두고 왜 고구에서 일으키냐고. 일으킨다고 맘먹으면 그냥 배상옥이가 쫙 운집하고 있다가 그냥 밀어 붙여 해가지고 그냥 막 앞으로 전진해서 올라갔을 텐데 꼬질꼬질하게 일이 안 되려면 다 꼬여요. 농민의 자치시계는 또 뭘 들어보니까 동학농민 그 측에서 어떤 이상한 놈이 뭐래더라. 전봉준 장군은 문효공파인데 문효공파 아닌 반대파 놈들이 그런데요. 홍 박사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지랄하네.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짓거리나 이 참놈아. 뭘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짓거려. 이놈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냥 아주. 난들 내가 경호선사 전봉준하고 연결된 것이 꿈인 줄 알았냐? 좋냐? 안 좋아. 한국 선불교를 말아먹을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몰고 간 전봉준인데 뭐가 좋아 개뿔이나. 전봉준보다 경호선사가 더 위로 올라갈까봐 지랄하지를 않나. 내가 벌어쩌고저쩌고 하면 지네 문효공파가 전봉준인데 지네파가 아니라고 지랄하지를 않나. 이것들이 전부 다 수준이 안 맞아요. 한 번만 더 지랄해봐라 그냥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에휴, 농민의 자치 시기에는 청계문 청천리 달성배시 사당인 천청사에다가 직강서를 사당까지 다 내주고 직강서를 이 배상옥이 세워서 탐관오리 징계 신분 해방운동가 사회신분제의 폐지 추진 횡포한 부의 응징과 그들의 전공물수. 내놔 이 잡놈들아. 농민들이 피땀 흘려 한 것을 이 잡놈들이 탐관 오리놈들이 다 가져갔죠? 내놔 이 잡놈들아 하고 전공벌수 삼정의 개혁 전정 군정 환곡 이거 삼정이죠? 삼정의 개혁과 무명 잡세 이름도 없는 백골 징포 황구첨정 이놈이 미쳤나봐. 어린이한테도 받고 죽은 사람한테도 받는 이러한 무명 잡세 폐지 등을 실시했어. 누가? 배상옥. 다음 배상옥 좋아.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에휴 속상해. 지금 봐도 속상한데 이거 어쩌냐. 무한일대에서는 배상옥의 영향력 아래 이 시기에는 반상과 귀천 적서와 남녀노소의 차별이라면 남녀노소 차별 없다고. 근데 하물며 어떻게 승가에서 나를 여자라는 이유로 내쳐? 말이 되는 소리라고. 왜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 재판관들 있잖아요. 그 여자가 반이 넘는 것 같더만. 여자가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무지하게 많어. 아니 기독교들 보세요. 전부 다 그냥 여자가 그냥 덮한쳐. 그냥 여자 목사가 힘이 더 세. 뭐라고 어쩌다고 여자가 어쩌다고 지랄해. 여자는 무슨 경화만공 선양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좌장을 나를 주니까 좌장을 무슨 여자라 하느냐고. 또 그럼 발표자니까 발표자는 무슨 발표자냐고. 여자가. 이게 수덕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간신히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 미안하다 그래서 그거 했어. 그냥 그 토론자 5분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자가 대통령 나오고 여자가 다 하는 세상에 어디서 남녀 차별을 하지 말라는 승단에서 여자를 무시를 하냐고요. 개나 소나 경호
연구한다고 보셨지? 내가 개나 소나냐? 이제까지 농민 대중을 착취하고 잔압했던 수령과 아전이의 빌부터 백성을 괴롭혔던 토호. 토호는 뭐야? 토호가 지방 세력을 토호라고 하죠. 그 지방 세력 놈들도 아령이나 아전이나 이런 거에 빌붙어 가지고 다 갉아먹어. 그리고 양반 놈들, 그리고 불량한 유림 놈들, 그리고 부호들을 징벌하고 농민이 원하는 대로 농민의 정치, 농민에 의한 농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세계가 전개되어 당군 이래로 제대로 된 새로운 세상이 이룩되어 가고 있었더라. 어디에서? 무안에서. 아니, 무안이 제일 깨인 곳이라 경선사가 알아서 무안에서 하려는데 무안에서 했어? 안 한다니까.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이래가지고 끝났지 뭐. 아이? 에이,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 아프다.